안녕하세요. 75세 된 박동수입니다. 경상북도 예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저처럼 무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농촌에서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농협에서 23년간 일했고 68세에 정년 퇴직한 후에는 집 앞 텃밭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농협 퇴직금으로 받은 4,500만 원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자식들은 3명인데 모두 도시로 나가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첫째는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둘째 딸은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 막내는 부산에서 건설 현장 일을 해요.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죠. 아내는 당뇨가 있어서 무거운 일은 못하고 저는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혈압 약은 먹고 있지만 그래도 농사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뭐든지 혼자 해야 한다고 자식들한테 폐 끼치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2018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농사철이 끝나고 수확한 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0kg짜리 쌀포대 몇 개를 창고에서 집 안으로 옮겨야 했어요. 아내한테는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날도 습관처럼 혼자서 하려고 했어요. 20kg이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쌀포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아이고 허리야.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일어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아내가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허리가 안 되겠어. 아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19에 신고를 할까 고민하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우겼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허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아내도 밤새 잠을 못 자고 제 옆에서 걱정만 했어요. 병원에 가요 여보. 아니야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질 거야. 이틀을 그렇게 버텼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무조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르신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네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허리 디스크라니 저한테 그런 병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앞으로는 20kg 같은 무거운 걸 혼자 들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는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럼 앞으로 농사일은 어떻게 하지? 뭔가를 옮기거나 들어야 할 때는 어떡하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 무거운 것들도 정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연락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다들 바쁘게 사는데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아내가 먼저 첫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어. 엄마 뭐라고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쌀포대를 혼자 옮기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왔어. 의사가 무거운 건 절대 들면 안 된다고 하네. 그날 저녁 첫째가 급하게 대구에서 내려왔어요. 회사 일 끝나자마자 바로 차 몰고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무거운 걸 혼자 드시려고 했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나이인가 보다. 이제부터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와드릴게요. 첫째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바쁜 회사 일에 가정도 있는데 매주 내려오라고 하기가 죄송했거든요. 다음 날 둘째 딸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셋째는 부산에서 현장 일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오기 어렵다고 했지만 전화로 계속 안부를 물어왔어요.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연락 주세요.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무거운 일은 저희가 할게요. 주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내려올 테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희들도 바쁜데 매번 내려오기 어렵지 않겠니?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에요. 이런 일로 더 큰 부상 당하시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뭐든지 혼자 해왔는데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말이에요. 자존심도 상했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 후 3개월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 통증도 계속되고 병원비며 물리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나갔어요. 한 달에 23만 원씩 병원비가 나가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일상생활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내가 부축해줘야 했어요. 평생 남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던 제가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우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약속대로 주말마다 내려와서 집 주변 정리도 해주고 겨울 준비도 도와줬어요. 둘째 딸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내와 병원도 같이 갔어요. 막내는 부산에서 멀다 보니까 자주는 못 오지만 대신 전화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휴가 때는 꼭 며칠씩 머물면서 집 수리가 필요한 곳들을 점검해 줬어요. 자식들이 자주 오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도 덩달아 자주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나 보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허리 아직도 아파요? 많이 나아졌어. 할아버지가 무리해서 그랬나 보다. 앞으로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초등학생인 손자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뭉클했어요.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어요. 무거운 농기구는 아예 손대지 않고 가벼운 텃밭 일만 하기로 했어요. 대신 시간이 많아지니까 라디오도 자주 듣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더 자주 두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명절에나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와요. 그리고 주말에 내려올 때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버지,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 조심해라. 내 아버지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도 부모를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손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예전에는 바쁘다고 제대로 상대도 못 해줬는데 이제는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그래요. 1년쯤 지나니까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새로운 생활 패턴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무거운 건 절대 혼자 들지 않고 뭔가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자식들한테 연락하게 됐어요. 동네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할 정도예요. 동수 씨는 자식들이 효자네. 매주 내려와서 도와주고. 아니에요. 제가 다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지. 우리는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만약 그날 쌀포대를 무리해서 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혼자 모든 걸 하려고 고집을 부렸을 거예요. 그랬다면 언젠가는 더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건강 관리에 훨씬 신경을 쓰게 됐어요. 병원에서 알려준 허리 운동도 꾸준히 하고 물리치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받으러 가요. 혈압약도 빼먹지 않고 먹고 무리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혼자 사시다가 큰 사고 당하신 어르신들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그럴 뻔했구나 싶어서 등골이 서늘해져요. 작년에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78세 김씨 어르신이 혼자 장작을 패다가 도끼에 발을 다치셨어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한참 뒤에야 발견돼서 큰일 날 뻔했죠. 그 일을 보고 더욱 확신했어요. 나이가 들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요. 요즘은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말씀드려요. 무거운 건 절대 혼자 들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부탁하시든지 이웃한테 도움을 청하시든지 하세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그러지. 폐 끼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안전하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는 가장 큰 효도예요. 부모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게 자식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거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자식들을 도왔고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도우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무리하시는 걸 보고도 말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고집을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의 안전이에요. 고집을 꺾어서라도 안전을 우선시해야 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제 경우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20kg짜리 하나 못 들어서 무슨 그런 난리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자식들이 강하게 말렸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나이가 되면 근육도 많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20kg도 이제는 허리에 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저희 동네 보건소에서도 노인 건강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10kg 이상은 혼자 들지 말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걸 들어야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해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노인들에게 맞는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몸도 많이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그곳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혼자 무리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니까 모두 같은 얘기를 하세요. 진작에 가족들한테 도움을 청할 걸 그랬다고요. 이제는 자식들이 걱정해서 연락하는 게 귀찮기는커녕 고마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바쁘다고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할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손자들이 정말 재미있어해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다고 하는데 막상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면 집중해서 잘 들어요.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건강도 관리하면서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허리 운동을 하고 가벼운 산책을 해요. 그리고 텃밭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은 채소들을 기르고 있어요. 상추, 시금치, 대파 정도만요. 무거운 농기구는 아예 쓰지 않아요. 오후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동네 정자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둬요. 저녁에는 뉴스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이지만 평화롭고 안전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무거운 것을 혼자 들거나 위험한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무리하다가 큰 사고 당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허리 디스크 정도로 끝났지만 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전하게 사시는 게 자식들한테는 가장 큰 안심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자주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아파도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무거운 일이나 위험한 일은 절대 혼자 하시지 못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고집을 부리실 수도 있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설득해 주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생겼어요. 무거운 것을 옮겨야 할 일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요. 그러면 주말에 내려와서 함께 해줘요. 급한 일이면 동네 이웃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혼자 하려고 고집 부리던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안전하고 마음도 편해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약도 빼먹지 않고 먹고 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20kg짜리 쌀포대를 혼자 들려고 했다니. 지금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의 사고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무리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는 지혜를 배웠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자주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선물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예요. 무리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족들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도고요. 저처럼 무거운 쌀포대 때문에 깨닫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